3분기 실적주. 네.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금통위에서 어저께 이제 금리 동결했죠. 금통위 동결했어요. 금리 동결했습니다. 자, 이제 뉴스가,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제 우리가 3.5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이 기준금리가 3.5인데, 한 번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좀 올라갈 거다, 한 번.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0.25 정도 인상 가능성이 지금 현재요. 현재 70% 정도 됩니다, 확률이. 5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를 3.75까지, 네,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되게 중요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22가 긴축 종료 시사했죠. 시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2024년에 한국이 기준금리가 2.5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미리미리 나오고 있어요. 자, 내년에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다시 뭐 강력한 유동성 정세는 안 되더라도 지금 이 하반기에 갈수록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반영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인하를 뭐 예전처럼 재료금리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될 건가, 급격하게 둔화가 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될지, 그거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시장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예측치예요. 예측치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예측치는, 급격한, 경기 둔화는 하긴 하는데, 경기 둔화는 있다. 근데 급격하거나 경기 둔화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세계 경기가 급격한 둔화는 없을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경기 회복이 얼마나 회복할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5% 예상해요, 5%. 5% 예상한다. 좋죠, 상당히. 5% 예상되면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경기가 5% 회복을 해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좋아질 거고, 네. 그 다음에, 뭐가 좋아져요? 네. 반도체 좋아지고 또 뭐 좋아집니까? 리오프닝 당연히 좋아져요, 리오프닝. 네. 자,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좋아지면 당연히 반도체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이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돼요. 네. 자,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5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5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관련 중국 관련 리오프닝 주 중에서 그러면 실적이 1분기 그죠? 그 다음에 2분기 1분기에 좋아질 거냐? 이 내용을 봤을 적에는 아직 중국 단체 관광객이 5월 달에 제기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네? 그죠? 안 좋을 것 같네? 이런 생각하죠? 네, 아닙니다. 엄청 좋습니다, 지금. 네. 1분기 실적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 되게 좋아요. 그러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5월부터 되면 이거는 어떤 실적이 반영되죠? 2분기 실적 반영되죠? 그럼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1분기 실적,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가 있나요?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그죠? 네. 요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기가 되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항공편 있죠, 항공편. 여기 이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한 2,0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5,200편으로 늘어나요. 네. 2배가 넘어가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항공주들은 실적 좋아지죠. 네. 항공주는 좋아져요. 근데 이제 저는 항공주 안 하죠. 왜? 무거워서 안 하죠, 무거워서. 무거워서 안 해요. 그 여기서 이제 뭐 여행을 할 거냐, 항공을 할 거냐, 면세점, 카지노 할 거냐, 전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 자, 이제 카지노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1분기 실적,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그 다음에 롯데관광, 개발. 자, 요게 이제 업종이에요. 예, 이 업종 중에서 지금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른 건 여러분들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예, 네, 하늘소녀 안녕하세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카지노 쪽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인 관광객은 5월 달부터 제기가 돼요. 2분기 실적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중국인 관광객이 안 풀렸는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죠? 자, 강원랜드. 제가 이제 매출액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강원랜드가 지금 1분기 예측치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50억 정도 돼요. 네. 950억입니다. 컨센서스가.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1,007억 정도 돼요. 자, 이게 1,00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얼마만큼 좋아지는 거냐, 실적이. 예. 약입니다. 856%가 좋아져요. 예. 장난 아니죠? 카지노 쪽에서 강원랜드의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 컨센서스는 950억이고요. 실질적으로 1,007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예상 컨센서스 부합이긴 하지만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56%가 증가된다. 자, 그러면 다른 애들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도 말씀드릴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220억 흑자 예상이 흑자. 자, 요거 이제 기본 베이스를 머리에 깔고 가셔야 돼요. 자, 아직 5월달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5월달에 중국인 관광객, 그 다음에 항공편이 2배 이상 늘어나면 그냥 좋아지잖아요.
실적은. 당연히 1분기부터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좋아지는데 2분기는 더 좋아요. 2분기는 더 좋아진다. 네. 파라다이스는 흑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됐고, 롯데관광 하면 안 돼요. 얘는 적자예요. 얘는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요. 네. 적자니까, 얘는 하면 안 돼요. 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근데 얘는 좀 악재가 있어요. 지금 소송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네. 소송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약 1057억 정도 물어줘야 돼요. 네. 요게 좀 악재가 있고요. 나는 이제 실적 좋아지고 좋은데 악재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뭐 상관없다.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반도체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무슨 얘기하냐?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간다. 끝나간다. 누가 먼저 할까요? 당연히 ECB가 먼저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ECB가 금리 인상을, 종료를 확실하게 선언을 한다. 라고 하면 다음은 누구다?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준은 좀 늦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힘들고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금리 인상 종료는 오래된다. 네. 아셨죠? 네. 오래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오프닝.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여행하고 면세점 당연히 다 좋아져요. 그냥 다 좋아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독감 환자 늘어나서 독감 예방주사 가만히 있더라도 예방주사 맞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얘네들은 1분기 실적도 좋고 2분기 실적,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져요. 3분기까지도요. 1, 2, 3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적 할 거면 요거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주 이거 또 좀 이따 또 할게요. 네, 오늘 시황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주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애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고 오늘 이제 건설기계, 구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하는 게 뭐예요? 이게 중국 모멘텀 때문에 상승하고 있어요. 네, 중국 모멘텀. 네. 중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하겠다. 이제 금액이 얼마냐? 2,339조입니다. 2,339조 원 정도 돼요. 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늘어났다? 17%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건설 기계, 구리, 전선, 뭐 이런 것들. 네.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 건설 중장비 관련 섹터들 업황 좋아지겠죠. 네. 당연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 그죠?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중국, 아프리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분야 쪽에 이제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선도 깔아야 되니까 이제 구리, 비처금속,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져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 실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구리가 또 뭐 들어요? 2차 전지에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 주가 상승했던 게 2차 전지, 리튬이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알루미늄도 들어가요. 그리고 구리도 들어가요. 이구산업이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이 좀 상승한다. 리오프닝주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쪽이에요. 장비 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 중에서 대장은 당연히 기아예요. 대장은 기아다. 대장이 기아인데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고 올해는 바뀔 거다 말씀드렸어요. 네. 자, 요번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어차피 2030년까지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최소한. 네. 그리고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고요. 자, 어저께 이제 뉴스에 나왔죠.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쪽에 투자를 얼마나 하겠다? 24조 원 투자하겠다. 네, 얘기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서 오늘 그 관련주 KB 오토시스라든가 뭐 모토렉스, 성우하이텍 뭐 이런 것들요.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분야에 24조 투자에 관련 뉴스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제 AI 관련주나 로봇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가 이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거기에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겠다. 국산 지능형 로봇 설비 국산화율이 거의 100%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주도 살짝 좀 움직였어요. 네.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네. 자, 미국이 이제 중국산 양극 박이죠. 소재에 대해서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뭐, 3일 알루미늄, 조일, 남선은 이제, 정책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현대차 그룹의 투자.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신경이냐? 자, 우리가 좀 죄송한데, 2차 전지주, 특히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가, 자, 한번 좀 볼게요. 아, 이거, 뭐, 글이 엄청 많네요, 이거. 2차 전지. 네,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에코 프로하고, 에코 프로 BM의 공매도가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들어갔죠. 그리고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무슨 진영이죠? 저는 반 2차 전지 저는 진영에 있죠. 네, 센트리온. 그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음, 이게 완전히 추세가 끝나려면 요게 이탈해야 돼요. 저점에서 사신 사람들은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어제 오늘 들어간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이게?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외국인인가 기관인가만 69만 원대 이제 공매도 물량을 좀 친 것 같은데 얼마예요? 66만 2천 원 이탈하면 안 되죠? 66만 이탈하면 요게 지지라인. 요게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스권 갈 것 같아요. 네, 박스권.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해하셨으면 1번. 네. 박스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신 분들은 이제 좀 힘들겠죠. 네, 어제 오늘 사신 분들 힘들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자체가 고위험, 고리스크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적은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에코 애들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적은지. 당연히 삼성전자가 리스크가 적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밑에 사신 분들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입니다. 보유 그냥. 뭐 60,
66만 2천 원 이탈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가, 여기, 요 11선이죠, 11선. 11선에서 닿으면 이제 박스권 예상이에요. 네. 박스, 변동성 엄청 클 거예요. 네. 그냥 아마 이제, 막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변동성이 아마 엄청 클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스윙 개념보다는 저쪽에서 8배 올랐는데, 네, 좀 빠져갖고 지금 7배잖아요. 스윙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후발주니까. 네, 5일선 27만 6천 원. 네, 27만 6천 원. 돈이 다 여기로 쏠려 있죠. 네, 돈이 여기로 쏠려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에코프로 밀리니까 어때요? 네, 코스닥이 조금 약간 오늘 900 찍고 밀렸죠? 자, 코스닥이 900까지 왔어요. 네. 자, 2021년 코스닥 얼마예요? 1050이 고점이었잖아요. 다 회복했어요, 거의.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들은 네, 회복 못 해줬죠. 네. 그래서 아무튼 2000원지는 네,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신규 접근할 거는 뭐 내가 단타를 잘 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제 그 별로예요. 좀 위험합니다. 네. 그 다음에 AI 관련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번 좀 볼까요? AI 관련주. 네. 자, 제가 이제 AI 관련주 뭐 드렸죠? AI 아니 잠깐만. 뭐, 솔트룩스. 솔 솔 솔트룩스 드렸죠? 네, 솔트룩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봐봐요. 솔트룩스 27,000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거죠? 27,000원. 고점이 얼마입니까? 28,250원. 네. 어저께 고점 대비해서 한 5% 밀렸으니까 이건 이제 한 5% 정도 수익 났겠죠? 네, 얘는 지금 보면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가져야 되는데 못 가죠. 그럼 빠져요, 이제. 빠집니다. 네, 빠져요. 한 번 더 빠져요. 이제 빠지면 어떻게 되냐? 시세가 이제 잠깐 주고 또 빠져요. 예. 한 5% 뛰기 단타, 4, 5% 뛰기 단타는 됐었을 거고요. 얘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크게 안 나오면 이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여기 있죠. 121선. 여기 올라올 때. 지금 현재 2만 원대인데 이 121선 근처에 오면 다시 한번 이제 그때 한번 네, 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제가 이건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분기 실적주 좀 이제 말씀 다 안 드렸잖아요. 네, 1분기 실적주 좀 할게요. 1분기 실적이 뭐가 좋냐? 업종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다 좋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업종. 뭐가 있냐면 이제 통신업종 좋아져요. 통신주 좋아집니다. 통신 3사의 실적이 3사 합친 게 영업이익이 한 1분기에 1조 4천억 정도 돼요. 네. 1조 4천억. 되게 크죠. 네. 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좋아지냐?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좋아져요. 네, 통신 3사. 그죠? 네, 통신 3사. 자, 그 다음에 통신 3사가 실적이 다 좋아져요. 네. 통신 3사의 실적이 다 좋다. 뭐 SKT, 뭐 KT, LGU 플러스, LGU.
LG 플러스 있죠. 자, 그러면 이 통신 3사들이 실적이 가장 좋은데,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될 거는, 자, 통신 3사 주식을 살 거냐? 살까요? 이 고민되어 있죠? 네. 자, SKT죠. SK이가 아니고 SKT. 자, 그럼 이 통신 3사의 그 주식들을 살 거냐? 1차 고민하셔야 돼요. 자, 통신 3사의 실적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네. 자, 무겁다 1번. 한번 쳐보세요. 네. 자, 무겁다 1번. 네. 통신 3사 실적이 좋아도 무겁잖아요. 다 주식들이. 네.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만약에 나는 우량주에서 통신 3사의 5월 달에 실적 발표해요. 네. 얘네들이 실적이 좋은데 나는 만약 꼭 해야 되겠다. 우량주를. 그러면 자, 1번 할 거냐? KT 할 거냐? LG 플러스 할 거냐? 네. 자, 근데 이게 제목이 뭐예요? 실적이 실적. 그러면 SKT냐, KT냐, LG 플러스냐, 여기서 누가 제일 실적이 좋으냐? 이걸 봐야죠. 그죠? 네. 누가 실적이, 제일 이렇게 좋아지냐? LG 플러스, LG 플러스. LG 플러스예요. 그러면, 네. LG 플러스를 할 거냐? 저는 이제 우량주 안 한다고 그랬죠? 저는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신 3사 중에서 LG 플러스의 실적이 가장 좋아져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실적 상승률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고민이 생겨요. 자, LG 플러스 뭐 얘가 제일 좋다. 그럼 우량주는 얘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실적이 좋더라도 이 실전에서는 대장이 KT가 될 수도 있고 SK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LG 플러스가 실적 좋아? 그럼 나는 우량주는 안 하고 무거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LG 플러스 관련주 뭐가 있을까? 그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LG 플러스에 5G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져요. 맞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맞다, 7번. 그죠? 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통신 3사를 실적이 좋은데 나 무고서 하기 싫어. 근데 LG 플러스가 제일 좋대. 그럼 LG 플러스의 LG 플러스의 협력사가 누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져요. 그러면 협력사가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협력사에서 누가 실적이 제일 좋아질지도 궁금해요. 그러면 그 실적이 가장 좋은 협력사 중에서 또 테마가 돼서 대장이 되는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궁금증이 큰 업종, 통신에서 종목으로 갔다가 종목에서 또 연관된 협력사. 이게 좀 궁금해져요. 햇살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이제 솔리드. 잘 들으셔야 돼요.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RFHIC. 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 매출이 제일 커요. 왜 솔리드가 매출이 제일 크냐면, 왜 제일 클까요? 쏠려서요? 네, 이름이 쏠려서? 아니죠. 솔리드는 통신 3사의 모두에게 납품을 해요. 그래서 LG 플러스 협력사이긴 하지만 아마 매출액이, 제 기억으로는 매출액이 제일 커요. 매출액이 딴 애들은 1,000억대인데 얘는 2,000억대예요. 그 영업이익은 좋냐? 아니야. 매출액만 크고, 네. 한번 좀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 다 드리고, 나는 뭐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제 의견도
개인 의견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냥 한번 쭉 보세요. 2천억대잖아요. 2천억대. 영업이익 적자. 올해 2,700억. 그 다음에 286억이잖아요. 그죠? 2천억대 200억. 네. 이건 기억하세요? RFHIC. 네, 봐봐요. 1,000억대. 절반이죠? 반토막? 1,000억대잖아요. 그래도 뭐 보시면 작년에 1,000억 매출했는데 111억 벌었네요. 그죠? 네. 1,000억대. 솔리드는 통신 3사의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매출이 제일 크다. 네.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는 1,000억대잖아요. 그죠? 900억대, 900억대. 아, 근데 매출액이 제일, 저기 영업이익이 탑이 탑, 탑. 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솔리드가 좋지만 영업이익 쪽은 탑입니다. 네. 보시면 얘는 계속 수익이요. 150억, 130억, 130억, 140억. 이렇게 수익이 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솔리드.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그 다음에 RFHIC. 얘는 올라갔으니까 배제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해했죠? 네. 만약에 이제 통신 3사 실적이 좋다. 네. LG 플러스가 가장, 이게 높아져요. 그럼 관계사로서, 이노와이어리스가 솔리드보다 알짜 기업이다. 네. 그죠? 요거 보면 알겠죠?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0919. 이거 다 설명드리고 오늘 관심주도 드릴게요. 네.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얘 봐봐요. 2천억 매출해서 60억 벌어요. 2,700억에서 200억 벌었어요. 얘 봐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300%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알짜는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영업이익 꾸준히 130억 벌어요. 4년 연속. 그죠? 네. 알짜잖아요. 알짜. 자, 600억 갖고 있어요. 회사가. 네. 솔리드 얼마 갖고 있어요? 700억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주식이죠? 5G죠. 5G예요. 자, 그러면 5G 돌아서려면 이제 모멘텀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설명 다 드렸죠? 실적이요, 실적.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통신 3사의 1분기 실적. 거기서도 LG 플러스가 실적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5G 관련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미리 밑밥 깔아놔야 돼요. 됐죠?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7번. 그러니까 이 5G는 좀 억울하잖아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 못 가고 있어요. 이제 못 갈 이유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왜? 2,000원 이제 올라갔다 빠졌어요. 자, 이런 애들은 지금 코스닥 주식 720포인트대, 730포인트대 가격대 있고 저렴해요. 못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 소외됐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신한식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이 주식 소외됐죠? 누구 때문에? 신한식 때문에 모든 것. 네. 남 탓, 신한식 탓, 모든 제 탓이에요. 네, 아셨죠? 네. 네. 아까 저기 좀 솔트룩스도 AI 이렇게 좀 봤다고 그랬는데 뭐 코난 뭐 그죠? 저하고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이제 코난 뭐 테크놀로지인가요?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네. 제가 관심주 드린 거는 솔트룩스인데 걔는 한 4% 5% 찍고 밀렸는데 제 얘기 듣고 코난 테크놀로지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래요. 그게 제 책임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제가 좀
네. 그냥 무조건 신현식 파트너 책임입니다, 앞으로. 네. 네. 아니, 그냥 제 책임으로 할게요. 이거 뭐, 싸우고 따지고 이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제 책임입니다. AI 언급, 그냥 AI를 언급해서 제 책임이에요. 네. 자, 보세요. 셀트리온 제가 좋다 그랬죠? 셀트리온 괜찮다 그랬죠? 셀트리온 가죠? 네. 이 셀트리온 지금 5% 가잖아요. 바이오 쪽으로 돌아서죠? 네. 이거 못 썼어요. 이거 못 사고 2,000원이 샀어요. 그 누구 책임이야?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셨죠? 자, 아저씨는 7번. 누구 책임? 제 책임. 모든 건 신현식 책임이에요. 앞으로 한국경제, 와우넷, 모든 책임은 뭐, 올라갔던 빠지던 무조건 신현식 책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 봐봐요. 이거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이 13만원, 내가 13만 5천 원까지 내면 더 살아야 된다. 팔지 말아라. 이거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네? 자, 바이오 바뀔 거다. 이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 반대 지형이 있다? 2천원지, 반 2천원지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예. 얘만 올라요? 아니, 나머지 바이오는 시간차 갖고 올라와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빠져도 상관없어요. 시장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죠? 이제 트렌드가 돌아가잖아요. 지수와 2차전자, 삼성전자만 빠지지만, 빠질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박스권이고, 예.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봐봐요. 이제 매매 이렇게 하면 또 바보 돼요. 셀트리온을 19만 원 이상에서 이제 야 추세 돌아갔다. 과감하게 들어가자. 그럼 누구 책임? 제 책임이 제 책임. 네. 사람 얘기 아니었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셀트리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한테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네. 14만 원 밑에서 팔면 네, 바보 된다. 최저점 손절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전자 5만 2천 원에 매도하면 최저점 매도한다. 한울이 두 동강이 나더라도 파는 게 아니고 사야 된다. 자, 이제 셀트리온 맨날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셀트리온, 살려주세요. 셀트리온, 살려주세요. 셀트리온. 네.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야, 셀트리온 돌아섰다. 이제 들어갈까? 그러면 또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19만 원, 19만 원. 19만 원에서 들어가면 이제 아리송. 아리송이 아니면 그냥 계좌 손해본다.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셀트리온만 올라가요? 선생님, 저 지금 어저께 선생님이 얘기한 SK바이오, 얼마야? 730. 선생님이 얘기한 SK바이오. 또 이러죠? 이거 봐봐요. 이제 이게 딱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선생님, 어저께 셀트리온 말고요. SK바이오 73,000원에 관심 주셨는데, 이게 못 가요. 누구 책임? 신현식 책임. 또 이게 또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야, 너는 왜 셀트리온 못 주고 SK바이오 줬어? 네. 그죠? 네. 아니, 퇴장 못 줄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무슨 책임? 셀트리온 못 준 것도 신현식 책임이요. 왜 못 간 SK를 줬냐 이 얘기입니다. 수익이 났어도 모든 책임은 신현식 책임이요. 자, 이거 돌파해 줄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갔다가 고점을 찍으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요. 예. 저항 라인 때. 저항 라인 때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자, 우리 한번 좀 돌아보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주일 전이 아니고 한 달 전에,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뺀, 아이구야,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 아이고, 셀트리온 하다가 이제 갔어요. 네, 그죠? 네. 셀트리온 갔잖아요. 그럼 이제 또 병이 또 도지죠. 무슨 병이 도져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병이 도져요. 아이구야. 이렇게 되죠. 눈이 이렇게 되고, 멘붕하고, 아이구야. 병원 가야지, 병원. 병원 가셔야지.
아이고, 살려주세요. 셀트리온 가는데 신현식이가 줬던 SK바이오는 못 가네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죽겠다. 소외됐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한다? 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력 홀딩이. 누구 책임? 신현식 책임. 아, 글 쓸 거 없어요. 안티할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할게요. 그냥 제 스스로. 네. 솔트륵스 손절할까요? 누구 책임이야? 제 책임, 제 책임. 언급한 사람 책임. 그죠? 클릭한 사람 책임이 아니고 언급한 사람 책임이에요. 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손해봤어요. 누구 책임? 제 책임이야. 네. 오늘 2차전지 빠졌어요. 누구 책임? 제가 어저께 안 좋게 얘기해서 제 책임. 됐죠? 자, 농담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 가서 또, 아이고야, 쇠트론 날아가는데 내 주식은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그냥 이런 소외감이 들 때 더 강력하게 홀딩하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돌아간다. 예.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빨 임플란트 앞에가 다 의치예요. 7개가 다 임플란트인데 네, 이 악물고 그냥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 예, 이렇게 됩니다, 얼굴이. 지금은 아유 죽겠다. 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돼. 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왜 선생님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시달려갖고 이제 제가 미쳤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자, 그래서 네, 모든 주식 투자의 책임은 신현식이다. 이건 8만 원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네. 와이프가 평산시 대표님 성씨 할아버지 뻘이라고 하네. 저는 고령신 씨. 맞아요. 할아버지 식자 돌림은 좀 높아요. 네. 3월 21일 날 상가면 기다려요. 3월 20일 날 뭐 얘기했죠? 알려주세요. 한번 좀 봅시다. 방송이요? 네. 네. 아니, 아, 그래요? 아, 그거, 아, 그냥 저기 하세요. 네. 고도에 이제, 방송 몇 시까지 가나요? 끝나면 들어오려고요. 아니,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네. 네. 안 들어오셔도 돼. 네. 아니, 그거 뭐, 아니,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그냥 안 들어오면 되는 거지. 아이고야. 지능형이시네? 지능형 로봇? 네. 아니, 안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여기 저한테 뭐 확인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나가면 되는 거지. 몇 시에 끝나냐 마냐. 그 못하러 물어보세요. 아이고. 네. 저런 것도 이제 누구 책임이야?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네. 제 책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잠깐 이제 제가 장난했는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통신주까지 했죠. 1분기 실적주 통신주. 그래서 1분기 이노 와이어 리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닝 시즌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시장은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예, 목단 주식들이 가요. 근데 이 모멘텀이 실적입니다, 실적. 네. 실적, 실적주들로 단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5G 하나는 좀 해주세요. 네. 5G 하나,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얘기했죠? 우리 재료주? 네. 재료주 뭐 얘기했어요, 어저께? 며칠 전에. 네. 박셀바이오 올라간 건 누구 탓이에요? 박셀바이오 올라갔어요?
박세바이오 올라간 건 누구 탓이에요? 수익 난 건 제가 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손해난 것만 제 책임. 박세바이오 36,000원. 요거는 이제 ACCR. 자, 박세바이오를 이제 제 책임으로 물 거면 언제 들어간다? 4월 14일 날 AACR을 참석해서 뭔가 발표를 할 때 그때 싹 들어간다. 그때가 얼마다? 만약에 48,000원 이상의 미국 암학계에서 뭐를 발표할 때 그때 쏙 들어가요. 그러면 손실이 한 20% 난다. 누구 책임? 제 책임. 네. 됐죠?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모멘텀 다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꾸 이제 다른 얘기 해서 실적 모멘텀 5G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자, 뭐 했어요? 슬슬 테슬라 관련주 뭐 얘기했어요? 테슬라 관련주 뭐 얘기했어요? 아시는 분? 대표님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추천해드린 건 이제 수익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를 힘들게 하신 분들 한번 네, 시시비비를 가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테슬라 관련주 센트럴모텍 얘기했잖아요. 센트럴모텍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얘는 제가 이제 아예 외웠어요. 이거는 센트럴모텍.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61선. 이게 61선 눌리면 완성된 거예요. 혹시 이제 어저께 사신 분들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센트럴모텍은 제가 이제 외웠어요. 3월 22일 날 7시에 뉴스 나왔죠. 네, 무슨 뉴스 나왔어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때 앨런 머스크와 윤 대통령님이 일정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왜 만나요? 왜 만나죠? 네. 앨런 머스크하고 저희 나라 대통령님하고 왜 만날까요? 테슬라 차량 FSD 주려고요? 아니죠. 네. 아이모르님, 아이고, 조금 수익 중이에요. 그것도 누구 탓? 제 탓이 제 탓. 네, 제 탓입니다. 네. 자, 앨런 머스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님하고 만나는 게, 뭐, 그냥, 뭐, 밥 먹으려고 만나나요? 아니죠. 네. 그, 기가팩토리죠, 기가팩토리. 네, 네. 기가팩토리. 기가팩토리 뭐예요? 테슬라 차량, 테슬라 공장. 테슬라 공장을 이제 대구에 유치할 거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만나면, 봐봐요. 면담 일정이 잡히면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만들어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는 기가팩토리가 대구에 딱 들어와서 도장을 딱 찍고 뉴스에서 딱 나와서 야, 우리 기가팩토리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미 주가는 30% 올라간다. 네. 네. 아셨죠? 네. 자, 아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죠? 네. 아니, 이미 저기 여러분들 봐봐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이 되면 이미 고가라니까요. 저기 고가예요. 네. 고가입니다. 그 대선 결과 나왔는데 그 관련주 투자하면 이 한가가 마찬가지예요. 고가. 고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냥 우리는 일정까지만. 네. 대통령님과 만날지 여부하고는 만날지 여부. 4월 26일 이전에 뭐 얘기가 나오겠죠.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면 만난다. 만나서 기가팩토리 할지 말지는 거기까지는 우리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고 그냥 만난다만 만난다. 만난다 안 나와도 기대감은 4월 26일이죠. 4월 25일 4일에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 안 나오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파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셨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자, 잘 보세요. 4월 26일이에요. 한미 정상회담. 근데 요 중간에 이 앨런 머스크 형님하고 미팅 일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봐봐요. 4월 25일 날 됐는데 뭐 이 뉴스가 없어요.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난다고요. 그러면 급락하겠죠. 그럼 대충 통밥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이게 4월 한 20일까지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가 없으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26일까지는 갖고 갈 거예요? 아니죠. 팔아야지, 팔아야지. 매도하면 돼요. 자, 근데 일정이 잡혔다. 그럼 급등할 거 아닙니까? 어. 그때 팔든가. 아니면 대충 딱 봐서, 20일 날도 얘기가 없네? 그럼 안 만나나 봐. 그럼 파는 거예요, 그냥. 네. 그죠? 기가 팩토리가 한국에 확정됐다.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이것까지 볼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이런 일정이 있고, 이 일정 때문에 그냥 물 떠놓고 차 놓고 기다리면 돼. 아이고,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 만나면 4월 20일 정도 되면 어이씨 안 만나는 내 예언기가 없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수익인데.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MBC? 네, 무슨 MBC? IMBC. 네. 맞아요? 맞으면 7번. 네. IMBC. IMBC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그것도 제 탓이에요. VI 같잖아요. 제 탓이죠? 자, IMBC 봐봐요. 우리 먹은 거는 기억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손에 난 것만 그냥 무조건 신식탈이죠. 네. IMBC 여기서도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민영아, 메가 기대감 아닙니까? 매도 기대감. 그 다음에 VI 갔잖아요, 14%. 네? 여기 고점에서 매도 못했어요.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 제 탓. 신식 탓. 딴 사람 탓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얘가 매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샀어요? 기대감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매각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매. 네. 이렇게 하시라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간이죠?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탓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0분이에요. 30분입니다. 제 탓. 이제, 자, 제가 이제 1분기 실적 더 있는데, 이건 이제 30분 동안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 제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신현식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뭘 드리는 게 좋죠? 관심주를 받아야 제 책임이 되잖아요. 자, 맞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관심주를 받아야 제 책임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관심주를 받아야 신현식 파트너 책임이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자, 근데 이게 제 책임이라고, 이게 농담이고요. 농담이에요. 관심주는 그냥 말 그대로 추천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말 그대로 관심주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예, 저는 리딩, 이 관심주에 대해서는 일체 리딩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유료애님께서, 야, 유튜브에서 그 관심주 얘기하는데 왜 리딩 안 해줘요? 리딩 안 해줘요, 원래. 네, 네. 아셨죠? 네. 자, 이제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저한테 한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5분 시간 주시면 재료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재료주가 없으면 음,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 제가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찾아드리는 재료주가 도움이 많이 되신다. 네. 도움이 많이 된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도움이 많이 된다. 1번. 네.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재료주가 도움이 많이 된다. 1번. 네. 도움 많이 되세요? 음. 네. 네. 그죠? 네. 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애플 망고님, 네, 불편하시면 가서 좀 쉬세요. 예, 불편하시면 쉬세요. 쉬시면 되지. 예. 그 글이 저도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거꾸로. 그 글이 저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불편하시면 가서 쉬시면 됩니다. 정중히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서 쉬십시오. 네. 시간 내고 뭐, 불편한데 들을 필요 없죠. 자, 이제 그만하고요. 네. 이제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재료주 한번 찾아볼게요. 그 얘기 말씀드린 게 또 왜 그러냐면, 네. 자, 나중에, 나중에 이 재료 있잖아요. 실시간 재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어플을 개발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아마 7월 달에 나옵니다. 네. 7월 달에 나오면 제가 실시간으로, 어, 그날 좋은 재료들 있죠. 그걸 올려드릴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네. 올려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세요. 7월 달에 어플 나오고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찾는 거를 실시간 올려드릴 거예요. 하루에 한두 개.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해요. 자, 이제 찾아볼게요. 음, 자, 관련주가 오늘 재료주, 수산.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씁니다. 여기서 그냥 종목명은 싹 쓰고 이제 제가 골라드릴 거예요. 수산중공업, 중국, 전기부약, 그죠? 그 다음에 IMBC는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7월 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어플 나올 겁니다. 원숭이 두차, 수젠텍, 원숭이, 네, 원숭이 두차, 원숭이 두창,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 더 찾아볼게요. 제가 사실 어저께 좀 저기 강의하고 바빠갖고 유틸렉스, 유틸렉스가 지금 고영한. 요즘에 제가 좀 약간 되게 뭐 장난 아니에요. 뭐 5시에 나와서 어저께 집에 저녁 7시에 들어갔거든요. 네. 새벽 5시에 나와서 어저께 저녁 7시에 들어갔는데 7시에 쉬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방송 있잖아요. 뭐 스케줄 있고 또 회원 방송하고 강의하고 11시에 자고 또 새벽 5시에 또 있고 또 여기 방송 또 있고 그래갖고 지금 뭐 거의 좀 그로기 상태입니다. 그로기 상태. 자, 요게 4월 14일 날 이제 고영암 치료제
어, 완전 간에 얘기가 좀 있네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여기서 제가 골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DY 파워, 중국 인프라, 원숭이 도착.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라운 피플.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한 1분만 더 볼게요. 1분만 더 와서. 답도사장 앞을 떼고 똑같아요? 아니고요. 자, 12시 5분까지 뉴스 한번 좀 볼게요. 재료 보고 안 좋으면 이제 차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요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 시장 점유율 1위 뭐 도전이네. 도전은 왜 도전을 하지? 네. 공짜야? 아니 공짜일 수도 있고 뭐 예. 아니에요. 뭐 공짜면 좋은 거지. 자, 이제 요게 이제 관련주들 한번 차트 보고 한번 이제 최종 판단 한번 내리겠습니다. 수산중공업, 그다음에 수젠텍, 원숭이, 유틸렉스, 고영함. 아, 근데 유틸렉스는 이거는 그 개판이라서 이게 이 이거 보면 못 들어가죠. 175, 285, 295, 345, 296. 지속 적자. 아, 옛날에 신라젠 그 보고 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 DY 파워, 라운 피플, 한국전자금융. 네, 네. 한국정자금융.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네.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수산중공, 수산중공. 일단은 수젠텍은 좀 지울게요. 수젠텍은 지우고, 유틸렉스 지우고요. 그 다음에 DY 파워. DY 파워도 좀 지웁시다. 라운 피플. 라운 피플도 지우고요. 한국전자. 두 개가 남네요. 전자금융. 한국전자금융. 아, 저는 일단은 이 둘 중에 좀 고민인데요. 네, 둘 중에 고민이에요. 네, 둘 중에 고민입니다. 음. 자, 여기서 네, 둘 중에 고민인데 어느 게 좋을까요? 일단은 수산중공업은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 중국 경기부양. 네, 중국 경기부양.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전자금융은 전기차 충전. 네, 관련이에요. 잠깐만요. 전기차.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볼게요. 슈맥스. 슈맥스 홀딩스. 오늘 슈맥스 홀딩스 움직이네요. 아, 저는 여기 좋아 보입니다. 여기. 네. 수산 종목. 이게 좋아 보입니다. 재료주. 됐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관련 주식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네. 관련 주식. 잠깐만요. 자, 오늘 관련 주식 좀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일단 재료는,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네, 어, 그, 매수, 매도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관심주. 네. 재료주와 관심주하고 또 달라요. 그냥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재료주는 뭐 포착가 안 알려드려요. 그냥 뭐 이런 재료가 있다. 뭐이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관심주. 어저께 관심주 뭐였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7만 3천 원이었죠? 네. 자, 잠깐만요. 오늘 4월 12일입니다. 관심주. 자, 자, 오늘 관심주는요, 자, 오늘 관심주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 유료 회원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보유 주식입니다. 네. 아셨으면 1번. 네, 유료 회원 보유 주식이에요. 네. 아셨으면 1번. 자, 그 다음에, 자, 어,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본인 판단이요. 음, 매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은 안 해드립니다. 아, 리딩 해드린다고 그러네요. 안 해드리죠. 아니고요. 리딩 안 해드려요. 음. 자, 뭘까요, 이게 주식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음? 아, 이거 안 써도 되는구나. 아이고, 착각인데. 잠깐만요. 자, 일동작입니다. 일동작. 일동작. 223, 22300. 캡처해 놓을게요. 음. 오늘 관심주예요. 일동작. 네. 일동작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오늘 관심주 드렸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 1분기 실적주 오늘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또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주로 좀 들어가세요. 실적주. 네. 2차 전지 이제 그만하시고 위험해요. 네. 2차 전지는 좀 위험하니까 네. 그만하시고 실적이라든가 이제 못 간 애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돼요. 못 간 애들 위주로. 그래야지 저기 수익이 나요. 그래야. 어. 그래야 수익 나요. 그래요.
네. 아셨죠? 네. 자, 아셨으면 7번. 네.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셨으면 7번. 네.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셨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소외주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외주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음, 뭐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뭐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근데 주가는 바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거를 찾아야 어, 매매에 도움이 되시는 거고, 그런 걸 찾아야 수익 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소외주여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있어요? 원전 있었잖아요. 원전. 네, 원전주. 네. 근데 원전주는 이제 좀 별로예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원전주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4월 26일 날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태양광 쪽 그린 그린 엑스포인가요? 그 관련해서 태양광 뭐 신성 SDI 아니 SDN 말씀드렸고 신성 ENG 말씀드렸죠. OCI는 별로라고 그러고 신성은 시세가 나왔고 SDN은 아직 안 나왔죠. 신성은 하면 안 되고 SDN은 좀 갖고 있어도 괜찮고 지금 돌아가는 걸 잘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쏠리는지. 오늘 하루는 현대차가 24주 투자 모멘텀 때문에 네,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갔는데 나머지 애들도 올라갈 거예요. 미코바이오요? 미코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그 다음에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엄청 많이 가. 성우, 성우, 두산 바켓, 중국 모멘텀, 서현 탑메탈, 중국. 케이카도 많이 갔네요. 예전에 우리 케이카 했었죠, 그죠? 매각 이슈 때문에. 아, 이제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뭐가 어려워지냐면, 이제 소외주들 있죠. 소외주들. 뭐, 제약주, 뭐, 바이오주, 메타버스. 메타버스 환장하죠. 뒤로, 뒷목 잡고 넘어가잖아요. 게임주. 걔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얘네 움직이기 전까지는 뒷목 잡고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5G, 그 다음에 미디어, OTT 관련주. 네, 네. 그런 애들. 네, 네, 감사합니다. 신성이엔지. 네. 그래서 요런 것들로 이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얘네들이 고점 나오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OTT. 그 다음에 바이오는 이제 선별적이죠. 바이오는 이제 셀트리온 외에, 어, 암학회 참석하는 기업도 움직이는데, 나머지 못 가는 애들도 움직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또 소외주 뭐 있죠? 소외주가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얘네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OTT 제약 바이오 또 못 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빨리 찾아보셔야 돼. 5G, 5G, 5G 못 갔죠? 5G는 제가 얘기했어요. 5월 초에 통신 3사의 실적 발표. 네, 그거 때문에. 네, 네.
통신 3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5G 있고, 제약바이오 있고, 게임 못 가죠, 게임. 메타버스 못 가죠. 메타버스. 건설은 빼고요. 수소. 건설은 별로예요. 건설은 별로예요. 조선은 이제 움직였죠. 조선 움직였죠. 조선 이제 시작 좋다 그랬죠. 움직였습니다. 조선 움직였고. 대표적으로 이제 얘네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장주죠, 성장주. 소외주.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뭐 다 지나가고, 뭐 2차전지 했네, 못했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2차전지 했네, 안 했네, 뭐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 자꾸 뒤돌아보고, 되돌아보면 뭐가 꼬여요? 매매만 꼬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OTT, 제약바이오, 5G 게임, 메타버스, 수소까지 시간차를 두고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시간차를 갖고 상승하고 시간차 두고 상승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상승할 때 상승해서 고점을 찍으면 이제 조심하세요. 고점 찍으면 이제 이때는 뭐 이때는 진짜 조심하세요. 이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지수가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다 7번.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압축은 이거예요, 결국. 이거다. 얘네들이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긴장도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이제 다 빠지는 거다. 시장 다 빠진다. 시장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한다? 할 거 없어요. 지금 움직이거나 여기 섹터에 갖고 있는 주식들은 버텨야 돼요, 그냥. 네. 셀트리온 봐봐요. 셀트리온 버티니까 올라오잖아요. 삼성전자 버티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5G, 네, 5G. 이제 5월 달에 통신 3사, 5월 전에, 지금 쌀 때 모아두세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통신 3사가 실적이 좋고, 관련 주식에서 뭐가 있는지 말씀드렸죠? 요겁니다. 요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비교하자면, 박셀바이오, 뭐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어요. 네. 근데 게임은 이제 좀 애매해요. 가긴 갈 건데, 뭐 급등하거나 뭐 그러긴 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래도 안 좋은 거는 굳이 뽑으라면 이제 얘네들은 별로 이제 반등이 좀 약하지 않을까. 네. 게임 메타. 여기서 나중에 반등이 지금 현재 바이오지만 나중에 5G가 반등이 제일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전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전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투자하시는데, 네. 판단, 자료, 네. 판단 자료로, 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네.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네.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실적이 제가 말씀드린 업종들, 뭐, 리오프닝 관련주, 그 다음에 자동차, 5G, 실적 좋잖아요. 근데, 가요, 못 가요? 조선도 실적 좋아요. 가요, 못 가? 못 가잖아요. 네. 못 가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오고,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시장 트렌드에 맡겨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가 올라가는 장, 뭐, 2차전지 가는 거고.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뭐 재료, 테마로 가는 거고. 뭐 로봇주 보면 뭐 실적 좋아요? 아니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지분 취득, 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시는 거고, 단기적으로 상승은 뉴스와 이슈, 테마로 가는 거예요. 오늘 상호하이텍이나 이런 것들 보면 현대적으로 투자, 모멘텀 나오니까 바로바로 움직이잖아요.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다?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찾는 것 뿐이고, 네.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잘 찾는 사람들이 수익 많이 나는 거고. 그걸 못 찾으면 수익이 덜 나는 거고. 그 차이예요. 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 주식 시장에서는 100%가 없어요. 네, 뭐가 좋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재료 뉴스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애들이 무조건 다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100%는 없고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 올라갈 가능성, 에 대한 부분, 그걸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는 네, 저점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네, 이해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이것만 명심하세요.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네, 음, 자 보세요. 시장이 빠지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소외주 괜찮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건설주는 좀 별로예요. 건설주는 사실 건설 업황 자체가 되게 안 좋을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서워서 건설주는 이제 별로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게임주는 뭐 미톤 뭐 계속 말씀드렸죠. 미톤. 미톤 좋아요. 미톤. 네, 미톤. 거래량이 적어서 그러죠. 뭐 미톤 괜찮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시면 그냥 이 업종별로 그냥 대장될 수 있는 것들 쭉 이렇게 쭉 사놓으세요. 네, 올라가기 전까지. 네, 쭉 사놓으시면 되지. 그런 것도 이제 좋은 투자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이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갈지 대장될지는 잘 몰라요.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알면 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예, 주식 시장, 주식은 안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예,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미리 찾아서 미리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회사의 이제 회사의 미래 가치도 보긴 하지만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그 먼저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5G가 성장성이 크다. 그럼 거기서, 떤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높고 대장이 될 거냐? 그걸 또 찾아야 되고, 그걸 찾고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테마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주식은 성향이 조금 단기적인 성향,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향.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주식. 맨날, 왜냐면 뭐 내일 올라갈지 빠질지 또 모르고. 어떤 확신이 없으면, 네.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갖고 있기는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몰빵하고 미수 쳐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10개 잘 매매해도 네. 하나만 미스 나면 끝입니다. 네. 네. 하나만. 네.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아이고야. 네. 아이놀라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그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하면서 남아의 주식들 소외돼서 엄청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이틀 전에만 생각하셔도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주식을 매도했다. 시간이 지났을 적에 그 자리가 최저점이었을 때 그때가 더 멘붕 온다 그랬죠. 네. 이제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뭐 한 길면 2주예요. 길면 2주. 네. 길면 2주예요. 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적에 매도 안 하고 홀딩했던 전략이 유효했는지 안 유효했는지 2주 후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어떤 주식을 투자를 잘못했을 적에 손절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정답이긴 한데 손절도 최저점에 하면 안 되고 올라올 때 해야죠. 올라올 때. 그죠? 올라올 때 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뭐 OLED도 움직였고 반도체도 움직였고 원전주도 움직였고 근데 좀 요즘에 좀 희한한 게 이 같은 테마주에 속하는데 그냥 대장만 급등이 대장만 원전주 같은 경우도 이 다른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 톡 튀어가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테마는 2차전지 쪽으로 쏠렸다가 다른 애들 순환매면 대장만 급등하고 2등, 3등이 확 올라가고 뭐 그런 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죠, 소외. 네. 그래서 수익 내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선물 한번 이 종합지수 차트 보면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예, 안 빠져요, 잘. 지수 안 빠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 잘 안 빠져요.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제 빠져도. 네, 지수 무서워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앞으로 예측은 저는 이제 종합지수와 같이 상승했던 2차 전지들은 조정이 나올지언정